안녕하세요. 원상은의 오브라즈입니다. 이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동안 말을 못한 건 아닌데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면은 혼자서 계속 주저주저 오래 떠들어야 하니까 그러면 목에 점점 가래가 끼고 기침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녹음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많이 나와가지고 다시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침은 좀 나고 그리고 계속 코가 막혀요. 코가 막히니까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잖아요. 그 입이 바싹 말라. 그럼 이제 계속 중간에 깨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도 좀 나아져서 이렇게 말을 계속해도 목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서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일리언을 그려보는데요. 에일리언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신앙처럼 본 영화이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그려본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 그동안 그릴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은 이번에 롤로스 보고 온 김에 페이스허거를 이렇게 프레임처럼 착착해가지고 안에 에일리언을 쏙 넣어가지고 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려보는 그림입니다. 얘네들이 좀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막 되게 엄청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 아니지만은 솔직히 저는 에일리언은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 잘 빠졌어. 그 매끈매끈한 머리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는 에일리언 디자인은 되게 좋아합니다. 페이스하고는 징그럽지만요. 걔는 안 예쁜데 에일리언은 예쁘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그려보고 그냥 자주 쓰는 익숙한 브러쉬로 그렸고 한 2시간 걸렸나? 오래는 안 걸렸어요. 거의 윤곽선 없이 이렇게 명암으로만 좀 잡아서 그리느라고 그래서 더 빨리 그리기도 했고 이 프레임을 페이스허거를 하고 그 외에 딴 거를 그리려고 했는데 뭘 그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약간 뼈 같은 거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장식을 마구 때려 넣습니다. 영화들 중에 아기 때부터 뭔가 모태신앙처럼 본 영화가 시리즈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일리언이고 하나는 반지의 제왕이거든요. 에일리언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보게 되었고 반지의 제왕은 어렸을 때 호비트의 모험이라 써있었어. 창비 야동문고에서 책이 나왔는데 그거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게 호빗이거든요. 호빗 내용, 그 골룸 처음 나오는 내용. 그때 골룸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하여튼 그거를 초딩 때 보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반지의 제왕이 개봉을 하게 된 거죠. 반지의 제왕 개봉하게 됐는데 엄마가 너는 반지의 제왕을 보려면은 반지의 제왕 책을 다 읽어야 한다. 그래서 영화 개봉하기 전에 반지의 제왕 전권을 다 읽었어요. 그러고 이제 반지의 제왕을 본 거죠. 이것도 뭔가 어렸을 때부터 생긴 오타쿠의 신앙 같은 영화랄까. 저의 양대 산맥으로 그게 에일리언이랑 반지의 제왕인데 반지의 제왕은 좀 덕질을 좀 빡세게 했었는데 에일리언은 그렇게까지 막 덕질까지는 아니고 보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런 건 있어요. 에일리언 등장할 때 막 속으로 물개박수 치고 막 이런 건 있다고. 이번에도 에일리언 보면서 얘 등장했을 때 얘 고향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반가운 기분이 있었어. 그리고 이번에 비틀주스 개봉하는 것도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기 때 되게 좋아했던 영화거든요. 비디오로 진짜 주구장창 봤어. 근데 이제 이게 2편이 거의 30 몇 년 만에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보러 가기로 했고요. 주인공 전이랑 똑같이 위노나 라이더랑 마이클 키튼하고 이렇게 웬즈데이 주인공인 여자애가 위노나 라이더 딸로 나오고 그런 내용인 듯. 옛날 비틀주스는 진짜 옛날 영화여가지고 이상한 괴물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거 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3D가 매우 발전했으므로 3D로 어떻게 다 했겠지. 그런 뭔가 다른 느낌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옛날에 되게 그 이상한 아날로그적 감성을 진짜 좋아했는데 그런 맛은 이제 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조만간 비틀주스도 꼭 보러 가야겠습니다. 어렸을 때 뭐 좋아했던 영화들이 다 이마 입꼬리여가지고 뭐 다 어두침침한 영화 반지의 제왕은 어두침침한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호빗들이 개고생하는 내용이잖아요. 막 꿈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데 막 모르도르에 조그만 애들이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의 죽기 전까지 가가지고 반지 버리고 오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뭔가 밝고 희망차고 그런 내용은 아니야, 다 영화들이.
그 비트주스는 이상한 B급 공포 같은 그런 거고.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서 그런지 취향이 이렇게 돼버린 듯. 그래서 에일리언 처음 그려보는 거 재밌었습니다. 그냥 익숙한 아이를 처음 그려보는 이 기분. 내 친구를 이제서야 그려보게 되는군, 이런 기분으로 그렸고요. 이거 외에는 이제 요새는 그림을 막 엄청 많이 그리고 있는데, 저번에 동네 아트페어로 그린 그림 영상도 올린 거, 걔는 이제 아트페어 광탈해가지고 갈 곳을 잃은 친구가 되었고요. 그치만 역시 최소 똑같은 시리즈 2개는 그려야 되는 병이 있어서 짝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핑크색 버전을 최근에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걔도 영상 다 찍어놓고 걔도 편집하고 올리면 되는데, 에일리언이 너무 그리고 싶어져가지고 우선 걔 편집을 미루고 에일리언부터 그려서 올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갈 곳 없는 그림 2개가 또 생긴 거지. 나는 마음에 들어요. 이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치고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가 막 그 그림 부스터 받을 때여가지고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핑크 버전 영상은 아마 다음 주쯤 올라갈 것 같은데, 걔도 이쁘게 나왔어요. 둘이 같이 놓으면 더 예뻐요. 쌍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스타일을 요 2개로 끝내지 말고 좀 더 그려볼까 해서 자료를 준비 중이고, 이거는 사실 맨날 그리는 자동기술 색채 지도보다 그리기 쉬운 그림이에요. 색도 훨씬 단순하게 들어가고 레퍼런스 스케치 만드는 것 자체가 훨씬 쉬워가지고, 그 자동기술 색채 지도는 되게 스불제 같은 그림이어가지고 이 스케치 막 30개도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게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 아트페어용으로 계속 스케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리터럴리 30개 중에 하나 건졌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또 30개를 더 그려야 되나?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나? 그러니까 보면은 괜찮은데? 이거다 할 만한 그림이 꽂히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끝없이 스케치를 하고 있어. 끝없이 스케치. 내 그림이지만 어려운 그림이야. 그냥 왜 이런 걸 그리기 시작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제목도 이상하고 어렵고, 스케치도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그리는 과정도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색깔을 이제 또 대충 칠하는 게 아니고 막 조각조각 다 쪼개가지고 무슨 퍼즐 맞추듯이 그리는 그림이어가지고, 하여튼 너무 어려운 그림이다. 근데 또 그려야 된다.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리기 시작한 거니까 계속 그리겠지 아마. 할매가 될 때까지 이 시리즈를 계속 할지도 몰라. 그래서 중간중간 좀 도피 시리즈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전에는 노는 점이었고 이번에는 양가적 감정 그 그림이고, 그건 또 제목이 그냥 양가적 감정이 됐어요. 다른 제목을 생각하기 귀찮아. 양가적 감정에 대한 그림이니까 양가적 감정이라 붙이고, 그리고 맨날 번호 붙이는 거지. 1, 2, 3, 4.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림 그릴 게 산더미야. 너무 많아. 이것도 그려야 되고 저것도 그려야 되고 막 다 해야 돼. 이래서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아무것도 못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라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그려지는 게 더 괴롭죠. 아이디어가 1도 없고 뭘 보고 막 영감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제일 괴로운데, 다행히 그런 거는 심하진 않아. 가끔 올 때는 있는데 생각보다 금방 넘어가긴 하고, 그리고 안 그려질 때는 최애를 보고 오면은 즉시 치료가 됩니다. 즉시 치료가 되죠. 지금은 그림 잘 그려지고요. 하고 싶은 거 계속 생각나고 있고, 막 지금 머릿속에서 어떻게 뭐부터 작업해야 되나 정리하는 게 문제고,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작업이 또 있고, 영감은 충분한 듯? 영감은 충분하고, 9월에는 그림만 그리기로 했으니까요. 어디 가는 데는 없고, 그림만 그려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10월에는 다시 또 공연 보러 가고 할 일이 있긴 하지만은, 9월에 이참에 진짜 바싹 땡겨가지고 그림을 오지게 그려야겠다. 뽀사지게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래서 50호 캔버스를 사왔는데 20호짜리는 그때 아트페어용으로 그린 거고, 작은 그림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50호로 그리니까 50호짜리 다시 사왔습니다.
어저께 화방 가가지고 낑낑대면서 들고 왔는데 사실 전업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캔버스 왁구를 직접 짜세요. 직접 이렇게 캔버스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 천 착 붙여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시는 거지. 그게 이제 우선 재료를 사서 내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 돈은 훨씬 덜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 나의 똥손이 두려워. 제가 그림은 그릴 줄 아는데 만들기를 진짜 못해요. 그 만들기 똥손이거든요. 종이 이렇게 칼로 그으면은 자를 대고 그어도 삑살이 나거나 자를 잘라먹는 그런 류의 똥손이어가지고 내가 만든 캔버스를 내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거를 균형도 안 맞을 것 같고 막 센치도 다 틀릴 것 같고 막 다 뭐 뒤틀리거나 막 헐렁하거나 뭐 이상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재료를 낭비할 것 같고 그래서 재료를 낭비하고 뭐 혼자 고생하고 삽질한 다음에 후회하면서 캔버스를 살 것 같단 말이지. 너무 이 과정이 그냥 보여요. 내가 시작하잖아도 보이는 길이 있어. 그 길로는 가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안전하고 튼튼한 캔버스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게 좀 부끄러워요. 왜 다들 자기 캔버스 왁구 짜가지고 그림 그리는데 왜 나는 무서워서 못하고 있지? 나는 왜 못하겠지? 하지만 한다면 얼마나 많이 망할까? 그래서 우선은 아직까지 사서 쓰고 있고 50호 캔버스는 그냥 동네 화방에서 팔아요. 이 화방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갔던 화방인데 그때 갔던 화방을 아직도 열심히 다니고 있지. 거기에서 딱 원하는 사이즈 캔버스들이 항상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따로 주문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띡 사오면 되는 거야. 필요할 때. 얼마나 편해. 물론 걸어서 한 15분 거리여가지고 날씨가 좋을 때는 걔를 캔버스를 사가지고 좀 낑낑거리면서 공원을 쭉 통해서 집에 오면은 좋은데 요새는 더워가지고 어저께도 너무 더웠어. 요새는 버스 타고 다니지요. 그래도 버스도 있으니까 캔버스를 바로 가서 사올 수 있으니까 나름 그림 그리기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붓도 새로 샀고 붓도 이제 비싼 거를 자꾸 이제 눈여겨보다가 어차피 금방 망가질 거라면은 싸게 화홍 쓰자 해서 또 화홍붓을 사왔고요. 얘를 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붓으로 바꾸겠지. 붓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 다 너무 금방 망가져가지고 아무리 비싼 걸 샀어도 거의 일회용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L형 그림이 완성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핑크 그림이 올라올 것 같고 비트주스를 보고 오면 비트주스 감상기를 주절주절 말하겠지. 아직 엄청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더위도 먹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